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좌우처 관세음 세지양대보살 나무 대성왕 인왕보살마살 본심이면 찢는다냐 다오마리 다라사마하다냐 다오마리 다리사마하다니 다오마리 다리사마하 개수서방 한납차저빈중생대도사금바론 헌랑세 요한자비 해납소일심 명정예 광명짓는 놈만무가바이로 차나마하문드라마니 반드마 즈바라 보라바틀 가야홈나무하미타글 홈하무가바이 찬나마하문드라마니 반드마 즈바라 보라바틀 가야홈나무하미타글 홈 가바리 찬나마하문드라마니 바드마 즈바라 보라바틀 타야 홈마니 타볼 시사바세계 동양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시 설상면 노상 260번지 기공립 이천 호국원 금차불기 2568년 8월 18일 직장 제1공립 이천호국원 고건영가 극락왕생일심 봉처 나무 영명불준 나무 화주 대원 반전지장보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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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보살 지장 보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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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멸업정지는 오홈만나만니 단니 사바하 오홈만나만니 사바하 오홈만니 만니 사바하 지장 대선 위식령 항하사 근런인 견분 일심명간 인인찬 무량사
활심 명종에 상품 상생 빛난 노마리 다니 호금 바닥 사바하오금 다니 바닥 사바하오금 마리 다니 호금 바닥 사바하 처세 간여 허여 공예린 화불 수신충 청조 허비 기수수대 무상존 귀불 귀복 귀승 귀불 양조존 욕존 귀승 용존 귀불경 귀법경 귀승경 진정보교 진정보교 향진원 오홈 삼마라 삼마라 민만나 사라마라 자가라 아홈 삼마라 삼마라 민만나 사라 자가라 바홈 삼마라 삼마라 민만나 사라 자가라 바홈 파산계 화탕 풍요 천지교 호요요 장제 배궁간 일성 휘파 금선벽 단야불정 칠호산 환희 장만이 부적불나문 만장보살 마살 나무 회양장보살 마살 왕생 극락 8원문 극락세계에 계셔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불기 2568년 8월 18일 갑자년 8월달 지장 제1에 영가 등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시사바세계 동양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상리 260 국립 이천호국원에서 국가유공자 고혼년가 극락 왕생을 부처님 제78대 손 지안 화상이 발언하옵니다. 국립 이천 호국원의 국가유공자 고혼년가이시여 여기 많은 넉들은 하나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었던 님들이십니다. 6.25 남북한 전쟁과 베트남 전에서 젊은 생을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자유 평화를 위해 힘쓰셨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신 국가 유공자님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빛내주시고 나라와 경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생 노력하시다 생을 마감하시고 이곳에 영면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전에 쌓으신 업적으로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선진국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소생이 일심으로 진언하오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혜에 드러내어 생사고해에 벗어나서 해탈령 열반 성취하사 극락왕생하시고 모두 성불 하옵소서. 세속에서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진되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에 드십니다.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가시옵니다. 다시 한번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며 국립이천 호국원 고혼영가께서 극락왕생 발언하오니 아미타 부처님 두루 살펴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하미 타불.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지안스님입니다. 오늘은 불기 1568년 갑술년 8월 18일 8월달 지장제일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동묘지를 지장제일마다 다니다가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이천시 설상면 노상리 260 국립이천호국원에 나와서 국가 유공자 고혼영가 극락왕생하는 기원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국립묘지가 되겠습니다. 8월달은 며칠 전에 한가위가 지났습니다. 한가위 때 여러분들은 조상님 산소를 찾아뵙고 성묘를 했습니다. 그때 어찐 여의치 못해 못 오셨던 분, 오늘 또 이 현장 국립이천호국원 도량에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묘를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한가위는 우리가 성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음력 1월 1일 때 조상님들을 위해서 같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사찰에서도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기일을 맞이해서 기일 제사를 집에서도 지내고 또 절에서도 올리시는 분이 있고요. 불교에서는 7월 15일 우람분절 백중이라 해서 모든 조상님 영가들을 때에게 극락왕생하라고 후손들이 모여서 절에서 부처전에 공양하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한가위 때
우리가 성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차례는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주상님은 입회를 모셔놓고 간단한 예를 드리는 일이 차례입니다. 성묘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직접 찾아뵙고 또 지금은 낙골당을 찾아뵙고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을 우리가 성묘라고 합니다. 산소를 돌보고 낙골당 시설을 돌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싸가지고 산소에 오는데, 한가했던 집에서 차례상을 차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묘는 성묘하니까 성묘 직접 산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산소에만 가면 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해서 가정에서 2번씩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산소 성묘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묘를 부득이 못 가시는 분들은 그날 차례를 집에서 지내도 됩니다만 며칠 후에, 꼭 한가위가 아니라도 며칠 후, 며칠 전에 산소를 찾아보고 성묘를 하면은 집에서 꼭 한가위 때 차례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일반 공동묘지에서는 여러 가지 삶을 사시다가 가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곳 장소에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립 이천 호국의원이라고 하는 지방 국립묘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오실 수 있느냐? 6.25 전쟁 때 전지에 참석하셨던 분, 월남 파병하셔서 참석하시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내에서 노력하시다가 생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고혼영가 극락왕생 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그때 당시에 직접 6.25 사변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이나 또 월남 전시 때 즉시 그 장소에서 돌아가셨던 분은 서울 흑석동 국립묘지에 다 위패가 있고 안치가 되었고요. 이후에 제대하시고 전쟁이 끝난 뒤에 상이용사로 다치신 분이나 아니면 건강한 상태로 국가전쟁에 참석하셨다가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즉 국가 유공자로 편성이 되셨던 분이 영면하시면 이곳에 영면하시게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묘지하고는 좀 틀리는点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보다가 나라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8월달은 특히 이 장소에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 당시는 저희도 6.25 사변 전쟁 때 전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린 나이로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었던 분들도 돌아가셨던 분이 있고 생전에 계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밑곳에 오신 분, 또 대전 현충원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베트남, 그때는 월남 월맹전이었습니다.
또 베트남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돌아가셨던 분은 지금 다 서울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어 있고요. 제대해서 생활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편성되어 있던 저희 동료들이나 전우들도 이제는 거진 가고 있습니다. 80, 한 5 정도 나이에서부터 70 한 80 한 3부터 70 한 5 정도 사이에 있는 7, 8년 사이의 연령대가 베트남에 참석했는데요. 이때는 지금 나이가 거진 다 지금 84, 5세, 3, 4세, 적어도 75세가 넘었으니까 한두 번씩 다 생을 마감하시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6.25 사변 때 와서 영면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동매나 전우들이 이곳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와 틀리게 저희도 가슴이나 마음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분도 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동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것도 동물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뺏기 위해서 지구가 생기고 인간이 생긴 이후부터 이상하리만큼 전쟁이라는 게 발발했습니다. 무엇이 전쟁이겠습니까?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전에는 먹잇거리를 원했습니다. 먹잇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먹는 거 탈취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가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옛날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영역이 넓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야만 먹거리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땅을 뺏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내쫓기 위해서는 그냥 너 나가라, 나 그냥 주라 하면, 아니 요새는 뭐 주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내쫓기 위한 수단. 그냥 쫓아버리면 나름 또 들어오니까 전쟁으로 죽이는 겁니다. 즉 내가 먹거리 쟁터, 생활 터전, 그러니까 살아가는 터전 중에서 의식주에서 식이죠. 자고 있는 데는 넓은 면적도 있지만 식재료를 위해서는 지금은 뭐 좁은 공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생산했지만 옛날엔 인위적으로 자연 속에서 그냥 열매고 솟아나는 풀 뭐 이런 먹거리를 생각하니까 영토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거리를 확보하자면은 영토를 많이 넓혀야 되니까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고부터 전쟁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어느 정도 70 이후부터는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몇 군데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전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먹거리를 위한 생활 그 영토를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상,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상, 내가 지향하는 사상, 내가 지향하는 사고 방법이 이런데 너희들은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내끼 옳다, 너끼 틀렸다. 그러면 뭐 그런 대로 그렇게 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상하리만큼 지금도 뭔가를 우위해서
지금 또 보면 어떤 뭐 그냥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편에 유익하기 위해서 전쟁하기보다가 어떤 사고력 때문에 사상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직접 안 일어나도 우리 6.25 사변 때 북한하고 남한 같은 동족끼리잖아요. 같은 민족끼리도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 이것이 대립이에요. 이것이 대립. 엄격히 따지면 자존심 싸움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우울적이 공산주의다? 아니다, 민주주의다. 이게 대립이 됐던 게 지금 와서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진 않아도 적은 상태의 대한민국만 봐도 무슨 좌판이 우판이, 좌측이니 우측이니 나눠 싸웁니다. 아니, 좌측 우측은 있어야 되게 원칙이죠. 이게 우측이잖아요. 오른쪽이 우측, 왼쪽이 좌측이잖아요. 중심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중심 몸체라고 보면은 좌우가 있어야지. 우가 나는 우니까 좌는 다 없애야 된다. 좌는 나쁘다. 그럼 좌측을 무시하고 없애보세요. 좌측이 없다고 그러고 오른손만 있다고 보자고요. 오른손만 있고 오른발만 있다고 보세요. 사람이 몸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좌가 우와 같이 협력을 해야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건 자연의 이치가 원리인데, 우는 만 좋고 좌는 나쁘다. 좌는 좋고 우는 나쁘다. 이거 뭐 총 들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민족, 우리 국민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의식주목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 서로 안정이 안 되니까 힘들게 되죠.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있고 넘치는데, 있고 넘치는 걸 우리가 섭취를 하자면 힘들게 되죠. 물질, 금전적으로.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일들. 좌와 우는 협력이 돼야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컴퓨터 요새 모든 그 디지털 시대에 해커라는 패들 있잖아요. 뭐 하면 무익해요. 사회에서 범죄자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 범죄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착하다는 사람이 없죠. 범죄자가 있으니까 범죄자를 범인 그렇게 어긋나게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착해 보이고 이 사람은 나빠 보이는 거예요. 해커라는 사람이 없으면은 디지털이 발달할 수 없어요. 걔들이 뚫고 들어와서 뭔가를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그것도 전쟁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지금 시대, AI 시대의 전쟁. 보이지 않는 거 훔쳐가고 빼가고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을 만드는 거죠. 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벽을 만들고 또 미리 만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있으면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예방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자꾸 해커라는 게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그걸 차단시키고 방을 하자니까 점점 진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활로 쏘다가
그 다음에 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총으로 갔잖아. 총으로. 지금은 어때? 레이저로 가잖아요. 핵폭탄 해가지고 그냥 펑 터지면 빛으로 모든 생명이고 뭐고가 지구상을 파괴를 시키잖아요. 이것은 진화가 안 돼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나라도 그 나라고 띄워서 인공위성에서 전 세계에 그 인공위성 국가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이제 달나라서 지나서 뭐 화성을 가니 어디를 가니 옛날엔 대립이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50여 년, 40여 년 전만 해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먼 대립이야. 전쟁은 할 수 없고 무기 만드니까 처음에 미사일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어 해서 끝까지 핵무기까지 만들어 갔잖아. 근데 그 다음에 발전시키면 핵무기 시상 발전시키면 지구 핵무기 지금도 사용만 하면 지구가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로 못 가니까 서로 핵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사용은 이제 못하네. 하면 큰일 나니까 사용을 했죠. 미국서 최초로 일본에 2개나. 제2차 대전이 항복하고 말았었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안 되니 뭘 했습니까? 미국 달나라 인공위성이 달나라 정복한다고. 아니, 언젠간 우리도 전 우주를 정복해서 우주에서 뭐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전에는 미국 여행 가자도 배 타고 한 달씩 갔고 하도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침에 갔다 오후에 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달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미국 가기보다도 더 쉽게 갈 수도 있을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나라 정착해서 올라가는 게 누가 더 먼저 가느냐 하고 아주 강대국 싸움했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전쟁 무기는 핵무기까지 만드는 게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주 전쟁을 했네. 누가 더 우선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느 날 이게 먼저 소련이 앞섰죠. 위성의 우주제는 앞섰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달나라의 아폴로 1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다. 저희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뭐 이랬으면 지금처럼 뭐 TV가 많이 있고 흑백 TV에 있어서 그냥 시내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게에 있으면 그냥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당시인데, 아폴로 1호 암스트롱이 달나라 착륙했다. 그게 막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앞차하고 위성을 띄워서 달나라 가는 건 미국이 먼저였으니까 유점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소련에서도 지금까지도 가짜다. 미국에서도 있던 게 그때 그 당시가 쇼였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호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그 그림자 아폴로 암스트롱이 달에 있었을 때 그림자가 보였다던가, 이상하리만 뒤에 이렇게 성조기를 꽂았는데 성조기가 흔들렸다는 게 있어요. 그 바람도 한 점 없는 데서 그 흔들렸다고 하는 얘기. 밑에 광선 때문에 어떻게 이상하리만큼 뭐 그늘져졌다는 얘기. 그래서 뭐 그게 옳거니 그렇거니는 저희는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모릅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소련서는 아직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때 그 가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지금 또
그게 아직도 계속이 돼서 이제는 뭐 달나라는 우습고 우리는 2030 몇 년에 지금 뭐 달나라 궤도로 우리나라 지금 위성이 감이 돌고 내리는데 정부에서 쐈더니 착시가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2027, 8년, 30년 전에 우리도 달나라에 뭐 사람이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됩니까? 미국하고 아폴로 이후로 암스트롱이 미국 간 거 생각하면 한 5, 60년 뒤떨어져 있겠죠. 이 엄마들이 이제 달나라는 생각 안 하고 저 화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 된다고 개발한다 되더라도 지구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지구에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 인류간에 어떤 게 있느냐 보다는 그런 우선점을 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힘의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내려와서 전쟁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또 힘의 논리에 얹어서 상행했던 1차 전쟁이 끝나서 누가 강대국이고 누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게 가려졌고요. 그 틈사건에 일본이 자기들이 해서 세계를 장악해서 강대국이 되는 이런 위치에 가려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있었던 건데 이때 2차 대전이 지금 얘기했던 핵무기 때문에 일본이 손을 들었고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떳떳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제로 지배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하는 떳떳한 반성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된 지 벌써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도 전쟁 동안이라 됩니다. 오늘 이 장소에 와도 저희도 바로 전 세계 전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잖아요. 6.25 사변에 동참을 해서 휴전 협정이 끝나서 전쟁에서 태어나서 제대를 하고 생활하시다가 아직까지도 생활하시면 이곳에 못 오신 우리 국가유공자도 있고요. 그 세대를 겪어봤던 저희 같은 세대들도 아직 있는데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그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1953년도 7월 달에 휴전.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휴전하자 하는 얘기.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잠시 멈추자. 끝내자가 아니고 멈추자는 얘기. 우리도 1950년도 6월 25일에 일어났던 게 3년 후 1953년 7월 며칠 날이죠. 그날 가서 우리 휴전하자. 전쟁을 좀 멈추자.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이 영면하고 계시고 아직 이것에 올수록 대기를 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는데 그분한테 저희도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에 마감을 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물려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 지금 나이 지금 75세에서부터 83세 우리 세대들이 전쟁의 희생자들이 우리가 이 지금 6.25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가면은 다음 세대에다가 그걸 물려줍니다. 보도들도 못했던 역사에 있는 한 페이지를 역사를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전쟁이 멈춘 상태를 우리가 받아줘야 되니 전 세계적으로 불운이고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참 문제죠. 왜? 휴전 상태를 사인을 할 때 우리나라가 안 했기 때문에. 네. 중국, 북한, 김일성이 중국 대표, 미국 이 셋이 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든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안 해 사인을 했으면 지금 우리 전쟁을 끝나자 해서 북한하고 만나서 사인하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사인해주고 중국은 뭐 너들 사인하면 나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북한하고 되래요. 쏙 빠질 거예요. 우리 지금 빠졌으니까 우리 해결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미국이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합작 엎드린지는 몰라요. 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요새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여기에 뭔가가 동료가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다. 여기에 영면하신 여러분들도 이해가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이해한다는 사람도 이해 안 된다는 사람도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손가락 5개가 주먹이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손가락을 폈다 꼬물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두뇌잖아요, 머리. 그게 바로 정치 총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할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5손가락이 폈다 오므렸다고 했는데 전체에다가 이거는 그냥 주먹이면 주먹이다. 그냥 손가락 폈다 오므렸다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있으라는 게 이념이 머리에서 준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할 거죠. 역대 해방 이후에 독립 이후에 지금까지 8월 15일 독립 우리가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 8월 15일 모였을 때 역대 여야를 복문하고 정치인이나 사회와 한 군데 못 뭉쳐서 같이 행사도 같이 못했던 게 올해였고 역대 8.15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6.25 사전 때 이야기처럼 북한하고 어떤 통일, 북한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이래 흩어진 원인 제공도 일본에서 한 거잖아요. 일본 가들이 우리나라 2차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그거를 8월 15일을 광복절 행사할 때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되느냐? 일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본 날을 옳다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이렇다 뭐 이렇게 여러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아이러니하고요. 뭔가 돌아가는 게 아주 이상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좀 언짢아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여기 와 계시 영원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앞으로 있거죠. 유공자 저도 당시에 자유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총칼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어떻더라도 우리나라가 위급했을 때 다시 그럴 때가 오면은 총칼을 들고 내 몸을 불살라서 전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소에 있었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편안히 쉬시면은 다음 생에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 좋은 장소에 태어나고 전쟁이 없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도록 해 드릴 겁니다. 저도 이 생명이 다하는 달까지 여러분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 희생적인 정신을 생각해서 마음속에도 극락왕생하소서 하는 생각을 한 번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으로서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여러분과 저희와 같고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감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